안녕하세요. TV명륜대학 선비들의 산수유람과 걷기 명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영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산수유람을 그들의 유람 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들의 걷기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걷기 여행 열풍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우리나라 곳곳에 좋은 길이 많이 열렸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럿이서 혹은 3, 3, 5 아니면 혼자서라도 걷기를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400~500년 전부터 선비들 사이에서는 유람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람을 하면서 이런 그림 또는 시, 문장 같은 예술 작품으로 그들의 체험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선이 그린 금강산도인데요. 여기 단발령에서 사람들이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그 감상을 만끽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통천문암도인데요. 우뚝 솟은 큰 바위가 문 모양을 닮았고 그 사이로 유람인들이 거닐면서 유람을 즐기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회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아회라는 건 우아한 모임이라는 뜻으로 모여서 시를 짓고 시를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선비들의 유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산수 자연을 찾아서 머물고 거기 가서 마음을 비우고 몸과 마음을 닦고자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심신일여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몸을 닦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유람 체험을 하면서 시를 읽고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를 읊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까 그림에서 보던 시회, 아회 같은 것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람에서는 느린 이동의 움직임인 걷기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걷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표현어를 찾아봤는데 한자어로 된 표현어는 도보, 보행, 행보, 도행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이 네 개의 표현 모두 걸어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세 번째 보이는 행보는 그 뜻에 더하여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내면의 그런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중의적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을 선비들이 남긴 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는 당나라 시성이라 불리웠던 두보가 쓴 도보귀행이라는 시입니다. 청포 입은 조사 중에 가장 공궁한 나는 백발의 수뷰로서 도보로 돌아가노라 라고 읊었는데 그때 두보는 수뷰라는 직급의 아주 낮은 직급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공궁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따로 탈 것이 없고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는 낮은 지위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다음 시에서는 도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김종직 선비가 친구가 홍제원에서 함께 와서 놀자고 초청을 했는데
말이 없고 타고 갈 말이 없고 말을 끌어줄 종복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고 포기를 하고 아쉬움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하는 종은 때도 없이 놀아서 마국간엔 먹일 꼴도 모자라. 말이 야유고 쇠약해 종복도 감당 못하네. 걸어서 가면 좋지 않으랴만 높은 구릉 지나기가 두려웠었지. 이렇게 멀리 가는 이동에는 걷기가 좋지만은 않은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멀리 가고 험한 길을 갈 때는 말이라든지 가마라든지 탈 것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한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언적 시인이 냇가에서 한가하게 거닐면서 쓴 시입니다. 시냇가를 한가하게 느릿느릿 건노라니 물에 잠긴 밝은 달은 유난히도 어여뻐라. 물가에서 저물도록 돌아가길 잊었는데 물결 위에 맑은 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네. 이 시인은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어디를 가야 하는 목적이 없이 그냥 한가하게 걷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걷기를 즐기면서 물에 비친 달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집에 돌아갈 것도 잊고 몰입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의 시를 보겠습니다. 보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행 선비가 거제도에 유람을 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비갠 앞산 반쪽이 밝아 지팡이 끌고 한가히 시 읊으며 발길 닿는 대로 걷는다. 고사리 줄기는 봄 지남에 늙어 굳었고 죽순 머리는 땅에 솟아 다투어 뾰족해라. 가지 끝에 지저귀는 새는 나를 심란케 하고 지당 수면에 노는 물고기는 놀라지 않누나. 내 집 정원은 지금도 탈 없이 잘 있는지 백발로 그곳에 돌아가 뜻대로 은거하리라. 이행 시인은 느린 걷기를 잘 묘사하면서 작은 움직임들이 자연 속에서 있는 움직임들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행 시인이 빨리 가서 도착해야 된다고 했으면 볼 수 없었을 텐데 고사리 줄기가 굳은 것, 죽순머리가 뾰족뾰족 솟아나는 것을 섬세하게 관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각이 느린 걷기 속에서는 감각이 열리고 깨어나는 그런 감수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 걷기를 보면서 걷기가 이동의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먼 이동을 할 때는 걷기가 적합하지 않고 느리게 걸으면서 자연을 감각하고 한가함을 느끼고 마음속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그런 걷기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걷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아보니 지금 여기 나타난 이 표현들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22가지의 표현을 찾았는데 그중에 걷기의 움직임은 느리고 머뭇거리는 움직임이지만 내면의 움직임이 역동적이고 활발한 그런 걷기가 있고 그걸 정적 걷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느리거나 힘차거나 자유롭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걷기를 동적 걷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적 걷기에서도 정서적으로 내면의 움직임이 많은 정서 탐험 걷기가 있고 몸도 마음도
쉼으로 가는 그런 쉼을 찾아 걷기가 있습니다. 동적 걷기는 느리게 걷기, 동적 걷기도 액티브한 걷기가 있고 또 느린 걷기가 있는데 느린 걷기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걷기, 힘차게 걷기, 힘겹게 걷기 등 여러 가지 걷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어를 22개 중에서 먼저 정적 걷기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배회, 소요, 방황, 산보, 방랑, 산책, 방향, 유보 이런 이 순서로 배회를 가장 많이 시 속에 사용을 했고 소요를 많이 했고 이렇게 시인들이 어떤 걷기를 많이 선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배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는 주자 선생께서 관서유감이라는 시인데요. 반이랑 네모난 연못에 한 거울이 열리어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함께 배회하누나 묻거니 어이하여 그처럼 해맑을까 근원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일래. 네모난 연못에 하늘과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배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어디에 구속됨도 없고 쫓기지도 않고 한가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그런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연에서 천광운영 공배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선비들이 많이 인용했던 그런 표현이고요. 하늘빛 구름 그림자 이퇴계 선생님께서 도산서원에 천광운영대라고 하는 산책로의 이름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배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행 시인이 자신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시인과 함께 놀던 곳에 가서 그 시인을 그리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을 그리면서 배회하고 있었죠. 책 속의 천마산 모습이 아직도 희미하게 눈앞에 열리네. 이 사람 지금은 가고 없는데 옛길은 날로 아득하구나. 가랑비 내리는 영통사 해저무는 만월대. 죽고 살아 일찍이 보지 못하니 쇠한 백발로 홀로 배회하누나. 배회하는 이 선비의 모습이 슬픔과 그리움과 아쉬움과 그런 복합적인 정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정서를 내포한 몸은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 시간을 조금 더 늦추어서 그리움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걷기입니다. 이 배회를 현대에서는 사전적 의미부터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보다는 내면적 정서의 발현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걷기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방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허목에 느낌이 있어 라는 시입니다. 내 사방을 유람함은 혼탁한 세속 떠나서 상쾌함을 맛보려 함이네. 환하게 한번 웃고 두루 다니며 옛날 신선을 좋아하네. 거침없이 두루 유람하여 높이 올라서
적송자 사는 곳을 찾았네. 천지간에 가득한 기운 맑고 깨끗하여 신명을 보호하며 즐거워하네. 여기서의 방향은 배회와도 같은 표현으로 쓰이는데 배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거리낌 없고 장쾌한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방황입니다. 황경원이 옥순봉을 가서 지은 시입니다. 깎아지른 그 모습 정밀하고 교묘하니 여기에서 조화가 극진하도다. 방황하다 어부에게 물어보니 하늘의 소가는 알려하지 말라 하네. 이 선비는 깎아지른,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깎아지른 바위가 신비로워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떠올리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걸음도 머뭇거리면서 본인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옥순봉이라는 이름은 이 솟은 바위들이 솟아오르는 죽순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퇴계 선생님이 옥순봉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곳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들의 걷기는 느리고 머뭇거리지만 걷는 사람의 내면 세계는 매우 움직임이 있고 감정의 폭이 깊어지는 그런 걷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걷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걸어서 맑은 시냇가로 나가서 무 위를 한가히 거니니 솔과 삼나무는 생황을 연주하고 붉고 푸른빛 병풍을 둘러쳤어라. 어른아이 67사람과 함께 바람 쐬고 시 읊으며 한가히 노니니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한 리. 고요히 관찰함에 손바닥 보듯 화내라. 이연일 선비는 맑은 시냇가를 거닐며 이치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또 솔과 삼나무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생황을 연주하는 소리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각이 열리고 선명해지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보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쉬러 가는 그런 걷기입니다. 아침에 게을러 세수도 생략하고 바람이나 쏘이러 들판으로 나가보니 아침 안개 자욱히 공중에 부유하고 산구름 뭉게뭉게 일어나누나. 이 시에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바람이나 쏘이러 나가서 걷는 모습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길, 산구름이 일어나는 모습에 그냥 몰입해 있는 그런 한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유보는 놀 유자, 걸음 보자 해서 노는 걸음이라는 뜻이고요. 정약용이 증웅사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읊은 시입니다. 이슬 위에 앉으니 옷이 차갑고 구름 속에 눈이니 발길 가벼워. 구름 위에 구름이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의 걷기도 떠서 움직이듯이 가볍게 그렇게 느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또 자유롭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 걷기들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봤는데 정적 걷기는 느린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내면이 편안하게 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적 걷기를 알아봤습니다. 정적 걷기는 고요하고 느린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역동성을 잘 감각하고 또 잘 표현해서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느린 움직임 속에서 몸도 쉬면서 마음도 쉬는 그런 여행 같은 그런 걷기, 그것을 정적 걷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적 걷기를 통해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걷기를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누리고 있었는지 알게 됐는데요. 저도 이런 선비들의 그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정적 걷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대문 50+ 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함께 걸으면서 코스를 정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느리게 걸으면서 함께 해온 지가 지금 벌써 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사색하고 걷기는 항상 반복적인 걸음이 지속이 되고 몸이 흔들리면서 자연과 열려있는 공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걷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그러면서 걷기의 그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걷기를 통해서 더 정서적이고 풍요로운 걷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적 걷기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동적 걷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